남경필 지사와 남지사의 아들 얘기입니다. 마약 관련해서 4개월 전부터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로 처음이었을까요? 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지사의 큰아들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남 지사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안아주고 싶은데 가로막혀 있어서 못 안아줬습니다. 아들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렇지만 또 사회인으로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죄를 받을 겁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얘기 하더군요. 아들이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글쎄 어제 저녁이었어요. 이제 점점 표정이 굳어지고 오늘 또 경기도지사로서 어떤 행사에 참석하면서 일단 이현정 의원님 본인 스스로도 공은 고고 사는 사다. 경기도지사로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도지사도 이제 내년 6월이면 이제 지방선거가 다시 있기 때문에 임기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퇴를 할 경우는 사실은 이제 경기도는 지사 없이 그냥 공백 상태에서 지난번 홍준표 대표가 이제 사퇴했던 것 마찬가지로 1년이 남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남지사가 이제 일반적인 행사 일정을 수행을 하긴 했는데 아마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참 뭔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여러 가지 위로도 있고 하지만 특히 이제 아들 문제가 사실 이게 지금 사건 수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그 혐의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군대 문제 때문에 무리를 일으켰는데 또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아마 본인도 참 면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남은 두 가지 주제 함께 해주실 김성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평론가님 질문을 이어가 보자면 제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 아들 남 씨가 굉장히 순순히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SNS에 직접 이 필로폰 사진과 흡입하는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사실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물론 이제 위장한 수사관이었지만 마약을 함께하자 이런 식의 이제 제안까지 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부인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아버지가 이 도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 경기도지사 신분이라는 것을 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본인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범죄 혐의를 여기서 계속 부인을 해봐야 결국은 아버지한테 더 큰 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범죄 혐의를 순순하게 인정을 했고 결국 이제 어제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었죠. 순순히 인정을 했고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마약 전과가 없었다고 하지만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90도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남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남지사의 아들이 4개월 전부터 마약 투약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4개월 전부터 마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위장한 그 수사관하고 채팅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랬다 그러면 요번 9월 9일 날 갑자기 중국에 넘어가 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마약을 어떻게 취득해서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죠. 이미 4개월 전부터 마약 사이트, 어떻게 보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 사이트 내에서 수사관하고 계속 얘기를 해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월 전부터 채팅앱에서 접속이 돼서 마약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는 초범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너무 그렇게 단정하실 수 그거는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 하면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김 교수님 지금 경찰 조사를 위해서 구속이 된 상태인데 경찰들 상습 여부나 남은 2g 이런 거에 좀 수사력을 집중한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분명한 거는 2g이 지금 사라진 거거든요. 2g의 행방은 분명히 경찰에서 밝혀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 얘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투약하는 방법 중에서 저거를 태워가지고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쿠킹이라고 그래요. 쿠킹. 요리하는 것처럼. 태워가지고 흡입을 하는 그런 기화시켜서 들이마시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것보다는 좀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도 많이 알아봤지만 2g을 하루 사이에 소비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좀 거의 치사량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2g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아마 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 의혹이 있을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이걸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g을 다 태웠는데, 그러니까 상습범일 수도 있고 또 공범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이게 해소가 안 됐어요. 근데 김 교수님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원래 그 마약류 중에서도 필로폰이 중독성이 제일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필로폰 중독자들 만나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몸 상태나 이 정신 상태는 어떻던가요? 일단 뭐 지금 남지사 아들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서 뭐 눈만 붉어진 상태로 뭐 그 별 저기 징후가 없었다 하는데, 제가 그 일선에서 심하게 한 사람들 이제 그들은 아직 중독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 거의가 환청, 환각. 뭐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니까요. 뭐 자기 머리에 불 붙었다고 그러면서 맨발로 시장 바닥을 나치 상태로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환청, 환각 현상이 오고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 검거할 때 경찰들이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뼈가 약해져 가지고 잡으면 그냥 팍팍 부러지는 예. 그런 증상도 보이거든요. 아, 칼슘이 빠져나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 사범을 적발할 때는 꺾어서 이 진압하는 방법을 쓰지 말라고 이제 그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기화 상태로 태워서 아까 쿠킹이라는 방법으로 흡입을 했다는 거는 대체로 사실은 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요. 왜 그러냐면 주사를 맞게 되면 주사 자국이 남거든요. 예. 그래서 주사 자국이 남지 않기 위해서 기화 상태로 태워가지고 코로 흡입하는 그 방법을 채택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초범은 아니었어요. 일선에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제 의심을 받는 거죠. 예, 김 교수님 뭐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면 2g을 이제 태웠다는 건 좀 상당한 양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자택 혼자 사는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혹시 네. 특유의 향이 있다면 옆집이나 앞집 등에서 이 냄새를 맡을 확률은 없는 건가요? 뭐 밀폐된 공간이라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저희가 이 마약 남지사 아들 관련한 의혹이 좀 풀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저희가 마약 전문가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 전문가 조성남 박사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서 쭉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뭐 2g을 한 번에 다 태웠다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쭉 보셨을 때 남지사의 아들이 좀 처음이라고, 마약은 처음 접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믿어지시는지요? 글쎄, 일반적으로 뭐, 그 피의자들이 뭐, 범행을 더 말하지는 않죠. 처음이라고 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뭐, 한번 해본 사람은 그 기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이제 중독의 특징이거든요. 예.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실은 아직 모르겠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또 추측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예, 뭐 그렇다면 원장님 사실 이제 재활 치료를 오래 해 오셨으니까 네네. 만약에 2g의 그 마약 성분을 기화기에 태워서 저희가 흡입을 했을 때 신체에 어느 정도 반응이 오는지, 왜냐하면 경찰은 눈에 충혈된 것밖에 없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네, 주사로 하게 되면 보통 0.03g을 초기에 하거든요. 예. 이제 좀 지나가게 되면 0.05도 하고 뭐 0.06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흡입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그 가루를 태워서 하기 때문에 양이 많이 소요가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담배를 피울 때 연기가 나는 거를 전부 다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얼마를 빨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뭐 양이 있더라도 자기가 그걸 태워서 연기가 날 때 그걸 얼마를 흡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으로 0.2g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예. 근데 흡입할 때는 주사를 할 때보다 상당량 많은 양이 소요가 돼요. 네. 그리고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예. 개인차라는 건 뭐 어떤 우리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술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듯이 약물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그냥 심하게 증상을 나타낸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좀 강하게 약효가 적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마약 중독 치료 전문가시니까 박사님께서 이 필로폰이 제일 그 중독성이 강한 마약인데 이걸 처음에 했다, 처음에 접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좀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보통 그 정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또 흡입하는 게 뭐 혼자서 이렇게 배워 살 수 있는 게 거의 아니기 때문에 예. 예전에 해보고 나서 그거를 알게 되니까 또 방법을 찾아서 또 이렇게 기본을 갖고 하게 되는 거지. 처음 하는데 모든 걸 다 갖춰갖고 처음 자기 혼자 스스로 한다는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조금 이 남경필 지사 아들 케이스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원장님. 그렇지만 예. 그게 뭐 처음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예, 예. 예. 뭐 한두 번 더 한 거하고 한 번 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중독이란 거는 한 번을 했더라도 그 느낌을 이미 알게 되면은 이미 중독이 된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억은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또 찾게 되는, 재발되는 게 특징이에요, 중독은. 아, 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뭐 네.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남지사 네. 아들 본인 스스로가 처음 네. 접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술이 좀 번복될 수 있으면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예, 뭐 원장님 사실 저희가 처음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 모바일 네. 검사랑 이제 혈액 검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국가에서 의뢰를 네, 했다고 네, 하는데 네. 저희가 그것만 보면 얼만큼 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검사를 하게 되면 모바일이 침착이 되기 때문에 뭐 언제쯤경에 했을 거라는 것을 그 모바일의 기기로 재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언제경 한 것이 나오죠. 양성이 나오면은. 예. 뭐 원장님 사실 뭐 한 번을 해도 이미 중독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네. 구속은 된 상태인데 네. 원장님 뭐 저랑 앞서 통화하실 때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속의 능사는 아닐 수 있다. 치료가 필요하다. 그럼요. 예,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약물 중독이란 거는요. 예. 질병이에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질병이고 이거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암도 초기 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완치가 되듯이 이 중독도 초기에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더 이상 재발 안 하고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치료를 안 하고 내버려두게 되면 자꾸 재발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재발이 되면 될수록 치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초기 중독이라고 생각되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예.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목적인데 구속을 시키게 되면 치료를 못 받고 그러면은 뭐 거기서 또 배워갖고 나올 수도 있고 같은 약물 사범들끼리 모아놓기 때문에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더 많은 걸 알게 돼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강남을지병원 말씀하십시오. 네, 외국은 다 그래서 수감하는 게 아니라 예. 중독자이기 때문에 다 치료 시설로 보내서 치료를 하죠. 그럼 치료하면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구속시키는 것보다 12배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고요. 그 사람이 회복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산적인 효과까지 보면 17배 효과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강남을지병원의 원장이신 조성남 박사 직접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걸 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제 조 박사님 말을 들으니까 일단 두 가지가 상식적이지 않고 이례적이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혔어요. 네. 근데 더 사실 김복준 교수님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하늘길이 너무 쉽게 뚫린 거 아니에요. 중국에 왔다 하면서 조심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사실은요, 의외입니다. 물론, 이 중국에, 이제 중국에는 범죄 조직이 한 몇 개 있죠. 흑사회라든지 사마표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그들의 주 수입원이 요즘엔 최근엔 공교롭게도 이거 필로폰을 제조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화되고 사람이 많은 사회다 보니까 중국에 이 마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은 그 아편 컴플렉스에 걸린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필로폰 같은 경우는 50g만 그 소지하거나 그 거래를 하면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키거든요. 예.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가가지고 뭐 쉽게 구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 가서 전화 한 통하고 9일날 가가지고 바로 구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라고 자꾸 추정들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체흡입 관련된 것도 이게 초범자의 범행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따지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중국을 드나들면서 중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시간대가 새벽 1시 시간대에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저 뭐라 그럴까 좀 취약한 시간대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들락거렸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늘길이 뚫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김 교수님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속옷에 숨겨 들어왔는데 눈치채지 못한 세관도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동시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마약을 인터넷에서 사면 직접 배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지금 이제 현재는 옛날에는 그 뭐 어선을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밀수가 됐어요 마약이. 근데 최근에 뭐 90% 이상이 특송화물이라고 그러죠. 해외 직구 뭐 이런 형태. 그다음에 이제 소포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유학을 많이 가다 보니까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까 하늘길 뚫린 것처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그 새벽 1시에 그 속옷 때 넣어가지고 오른 경우는 사실 마약 탐지견을 동원해가지고 일일이 사람한테 이 냄새를 맡아보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뚫린 건 사실이지만 그 세관 쪽을 지나치게 비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관 쪽에서는 이제 짐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마약 탐지견을 하는데 사람에 대한 인적 정보는 이제 이 나름대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국과 정보가 있어. 예를 들어 뭐 어떤 비행기에 어떤 사람을 좀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표집해서 이제 우리가 세관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관이 그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쪽하고 뛰어난데 사실은 저렇게 이제 취약 시간대, 뭐 새벽 1시 같으면 이제 아무래도 근무 인력이 적고 하니까 그런 면에 비춰봐서도 뭔가 미리 사전 정보가 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을 같은데. 그다음에 짐으로 안 넣었잖아요. 왜냐하면 짐으로 넣으면 저렇게 마약 탐지견들이 가서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옷에 가지고 온다든지 또 신체 안에 넣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적발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보시면 상습범이 아니냐, 공범은 또 없냐, 하늘길 이렇게 쉽게 뚫렸냐. 이 아버지가 사과했지만 남경필 지사 아들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 남지사 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로 마약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져서 김성환 평론가님, 이 가격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지나치게 부담스러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게 비싼 금액은 또 아니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가격을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왜냐면 걱정돼가지고요. 그러게요.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마약하니까 굉장히 무섭고 엄청나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거 그거 아니네 이러면서 마약 구하러 다닐까봐 또 걱정이 되기도 절대 안 하는데요. 되죠. 예. 이번에 이제 가격이 이왕 40만 원이라고 나와버렸으니까 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이 마약 구하는 루트도 요즘에는 굉장히 또 다양화되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지금 구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지금 저렴하다는 사실이 좀 나왔는데요. 뭐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투여하는 양으로 따질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면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우리 나이트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이제 유통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는 이 남경필 지사 아들 남모 씨 얘기를 보면서 약간 좀 의문이었던 것은 만약에 초범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마 속옷에 넣어서 가지고 온다고 하면 한 130명분을 한꺼번에 갖고 들어오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진짜 강 큰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죠. 예. 조금만 아마 숨겨서 갖고 들어와가지고 진짜 한번 몰래 해볼까 이런 차원이었을 테지 이렇게 많은 양을 갖고 들어오기는 어렸을 거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와에서 마약을 이제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야 가능한 일이었을 테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문이 많이 남는 사건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약 가격 뭐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절대 이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구하시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지금 저희 영상 잠깐 보시면 저게 지금 유튜브에 마약 관련해서 뭐 필로폰, 엑스터시 뭐 이렇게 대마초라고 검색을 하면 본인들이 저렇게 제조하는 방법도 소개하는 게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뭐 김성환 평론가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 이 보도의 취지는 저 위험성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저런 행동들 이제 앞으로 저 남지사 아들 이 건으로 해서 더 규제가 심해질 거고요. 단속도 더 강화될 겁니다. 저런 마약, 벌써 저렇게 음성적으로 양성화가 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네요. 반드시 잡힙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지만
본인이 일반인들하고 다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집중 조명이 되고요. 결국은 검거가 됩니다. 예. 예, 김 교수님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저런 영상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예, 예.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너무 손쉽게 저희가 마약에 노출된 거 아닌가 알게 모르게 이 예, 예.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이거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혹시 카페 같은 데 커피숍에서라도 내 뒤에서 이러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약하고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신고해 주시면 보상도 많이 해줍니다. 얼음, 어떤 게 있냐면 얼음, 짝대기, 크리스탈. 작대기라는 게 뭐냐면요 0.03g 그거를 증류수에 타가지고 주사기 하나 통째로 주는 걸 한 작대기, 두 작대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작대기라는 게 이제 야. 그런 거고요. 얼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필로폰이 얼음의 결정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크리스탈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주사를 맞는 순간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고 그래서 스피드라고 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는 차가운 술, 찬술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혹시 주변에서 하게 되면 신고해 주시면 상당히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마약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겠네요. 남경필 지사의 아들 필로폰 투약건으로 저희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일깨워 봤습니다.